정청래 대표가 오늘 환송 행사에 불참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환송 때 분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려고 보는 중에 당 지도부가 빠진 것을 보고 이제 확신이 듭니다. 오늘 MBC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순방 환송 행사에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한 것과 관련해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선관위 부실 관리 대응 등의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어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도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인사들만 간소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당 지도부를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량이 쏟아질 것을 청와대가 모를 리가 없는데,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해 당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당무 개입 논란이 없도록 하는 선에서 최대치로 당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경고 메시지가 맞다고 보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 여파가 이렇게 파장이 커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어제 쇼츠까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문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선거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전형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개혁을 압박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선거 졌다는 거 부동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서 표를 못 얻었고, 그래서 민주당이 졌다는 논리예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해요. 앞으로도 엄청 나올 거예요. 예, 단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은. 이제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요. 세금, 대출,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는 아까도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선거와 부동산의 영향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부동산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선거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진짜 민주당이 진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좋아요.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결정적으로 정원호 후보가 오세훈한테 서울시장에서 진 이유입니다. 그건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강동구에서 표초가 너무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 지역의 공통점은 뭐냐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앞으로 세금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쉽게 말해서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이 논리입니다. 이것만 네. 보면. 예. 다음 장을 볼게요. 다음 장을 보면 이 지역은 정원호 후보의 우세 지역이에요. 자, 성북구, 중랑구, 광남구, 강서구, 은평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정원호 후보가 이겼어요.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 표차가 작게 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 이걸 통합적으로 보면 다음 장을 보면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의 선거인 수를 비교하면 유사해요. 200만 명과 207만 명. 네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냐면 그러면 아까처럼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오세훈은 쉽게 말해서 몰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왜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에서는 몰표를 받지 못했을까?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보면 지금 과거하고 달리 한국의 선거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표를 얻는 건 첫 번째는 부동층을 설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층을 결집한다. 세 번째는 상대 지지층을 이탈시킨다. 네 번째는 이슈 중심으로 설득한다. 오세훈 후보 우세 지역에서 오세훈 후보가 몰표를 받았죠. 완전 결집했어. 근데 왜 정원호 후보 우세 지역에서는 몰표를 못 받았냐는 거예요. 그건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세 번째는 뭐냐면 상대 지지층의 이탈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하는 층이 투표장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네거티브 캠페인 같은 거죠. 네. 이건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슈 중심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이것도 과거보다 현저하게 영향성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핵심은 뭐냐면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과연 민주당은 부동산에서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세훈은 열심히 노력했어요. 오세훈 열심히 했지. 세금 깎아주고
고쳐준다고 하고 재건축 규제해준다고 하고 근데 민주당은 과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부동산 측에서 노력했냐는 거예요. 다음 장을 보시면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정책과 후보 상황에 따라서 투표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투표율이 달라져. 지지율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투표장에 오게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그렇지. 즉 부동산이 문제였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에 확실한 공약을 내걸어서 지지층을 과연 투표장에서 끌어들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6페이지를 볼게요. 자, 오세훈 우세 지역과 정원호 우세 지역의 선거인이 수는 200만 명, 207만 명으로 동일해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정원호 득표율은 오세훈 우세 지역에서 39%밖에 되지 않았죠. 네. 오세훈 득표율은 무려 58%입니다. 네. 근데 정원호 우세 지역에서는 투표율도 낮았고 그다음에 득표율도 마찬가지로 오세훈 우세 지역보다 낮아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해석하는데 정원호 후보는 공약이나 정책을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실패했다. 그런데 사전. 7페이지 보세요. 이런 걸 이해했으면 이런 정책이 공약이 나왔으면 안 돼요. 민주당의 대부분 지지층은 고가주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세 감면이 공약으로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형적으로 뭐냐면 국민의 후보 지지층을 끌어오려고 한 거예요. 그렇지. 이건 절대 못 끌어온다고 제가 강조했잖아요. 계속 얘기했잖아. 압구정 현대아파트 살고 있는데 재산세 깎아준다고 해서 정원 후보를 찍어줍니까? 안 한다고 했잖아. 이미 우리가. 그런데 어떤 정책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지지층을 와, 저 정책 너무 좋다. 부동산 관련해서 그런 정책이 전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한 거죠. 자, 보세요. 강남에 붙어있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플랜카드예요. 일 잘하는 서울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게 먹히냐고요. 안 먹히지. 그러면 강남에 살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이 예를 들면 임차인들이요. 그럼 재건축, 재개발 한다고 그러면 나 쫓겨나겠네. 아, 쫓겨나지. 전월세 가격이 엄청 오르겠네? 그러면은 투표장에 가겠냐고요. 강남구청장 후보인 김영권 후보가 내세운 플랜카드입니다. 강남 구민 세금 부담하라. 자기가 뭔데 실거주자 세금 감면을 건의한대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당선됐어요. 뭐야? 국회의원이요? 뭐예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반대. 그렇죠. 네. 이런 공약으로 과연 당선된다고 믿었습니까? 저는 민주당이요. 부동산 공약을 만들려면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들 40, 50대 층 그들을 위한 공약이 뭐가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민주당을 믿고 그동안 계속 집을 안 사왔고 집값 떨어진데 안정됐는데 여보 우리 참아봅시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집값 한다면 민주당 정부에서 집값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왔잖아요. 이 계층한테 민주당을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고요. 그러니까 투표장에 안 나온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총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집값을 잡으려는 생각 좀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도 그렇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목적은 이 대통령 사건의 실체 규명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사건을 조작 기소한 사실이 뚜렷하게 밝혀지면 검찰도 공소 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민주당이 충분하게 국민 의견을 수렴해 특검법 시기와 내용을 수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어나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